공인 20단의 지체장애 무술사범 노우주.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좋아했던 그는 그러나 특전사로 입대 후 고공 낙하시범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6000피트 상공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떨어지고 세 번째 선배하고 제 목이 이제 부딪히면서 제가 그때 공중에서 이제 목이 부러진 거죠. 그 순간에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몸은 추락하고 있어요. 사고 후유증으로 전신마비가 되었지만 1년여의 재활 끝에 다시 일어선 그. 못다 이룬 무술의 꿈을 위해 체육관을 열었지만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하면서 마중을 나가잖아요. 그 몸으로 가르치실 수가 있겠어요? 저는 관장님 같은 장애인한테는 배우기가 싫어요. 환불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장애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술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한 4년. 이제 그는 천천히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가르치게 된 거고, 더 겸손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더 노력하게 된 거고. 꿈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하루를 버틴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무술로 장애를 뛰어넘은 노우주 씨를 소개합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이렇게 오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여요. 네. 이렇게 사고 났던 그 직후보다는 많이 좋아지신 거죠? 사고 난 후 얼마 동안은 제가 네.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아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지팡이라도 짚고 네.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이 좋아진 겁니다. 뭐, 뿐만 아니라 지금은 무술도 또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무술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합해서 몇 단이냐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합해서 몇 단이죠? 괜찮아요. 얘기 한번 좀 해보세요. 제가 쿵우 5단, 네. 특공무술 4단, 킥복싱 4단, 또 유도, 태권도, 격투기 많은 것을 합쳐서 20단입니다. 그 얘기 듣더니 여기 오신 남자분들이 갑자기 자세가 전부 차렷 자세가 되네요. 네, 갑자기 겁이 딱. 네. 진짜 무술인이네요. 근데 감사합니다. 오늘 하실 얘기가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어떤 얘기가 될까요? 제가 장애를 입고 어떤 삶을 포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기력함을 네. 이겨내고 무술 관장이라는 제2의 삶을 살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누구에게나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용기 네.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노우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 몸은 불편합니다. 정확히는 지체장애 2급입니다. 보시기에 장애인이 어떻게 특공무술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체격이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키가 179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구부나 역도부에서 제 좋은 신체 조건을 보고서 너 이 운동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하셨지만은 저는 그 운동들이 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길을 걷다가 전봇대에 붙어있는 무술체육관 홍보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단지에 붙어있는 사진들이 너무 멋지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찾아가게 되었고 그 체육관에서 쿵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체육관에 가서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메달도 따면서 그렇게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그 공수특전단에 들어가서 멋진 군생활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때 제가 눈이 많이 나빴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을 하고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힘들었지만은 내가 이런 삶을 원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었고 저에게는 너무 잘 맞았습니다. 제 소원은 이렇게 군인의 모습으로 특전사에 남아서 멋지게 군 생활을 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특전사에 있을 때 그 고공 낙하 시범을 보이는 부대에 있었는데요. 그때 2002년도에 낙하산 시범을 보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낙하산 8개를 탑처럼 수직으로 쌓는 8계단 시범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범을 보이던 중에 같이 강화를 하던 다른 대원과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배는 예비낙하산을 피고 이제 이탈을 했었는데 저도 예비낙하산을 피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 보니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추락을 하면서 밑에서 확확 올라오는 땅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망가졌던 준낙하산이 다행히 일부분 펴졌고 저는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놓았던 골프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 수송으로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약 7시간에 걸쳐서 제 부러진 목을 잇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문병 온 같은 부대원들은 우주야 이제 열심히 살아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도 제 몸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병수발을 들고 계셨는데요. 제가 이제 보시기에는 체격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체구가 작으세요. 근데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제 큰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몸을 씻겨주시고요. 또 제가 기본적인 생리현상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대소변도 다 받아주시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많은 병실에서 하다 보니까 20대에 다 큰 성인인데 그런 시선을 느끼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일어나 보자. 영화 속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자. 해가지고 저는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재활치료에 매진했습니다. 재활치료를 하는데 못 하나를 줍는 것도 5분, 10분이 걸리고 이거를 의지대로 못 들어 올려서 컵에다 놓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은 병원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들어갈 때는 침대에 누워서 병원에 입원했지만은 제대를 할 때는 이렇게 지팡이라도 짚고 제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대를 하고 나니까 사회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더라고요. 막상 제가 장애인이 돼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돌뿌리 하나에도 넘어질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 종업원 아주머니께서 보통 손님이 들어가면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를 딱 보더니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구걸하러 간 줄 알았겠죠. 저는 단순히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그런 어떤 시선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 자신이 되게 의식이 소침해지고 어떤 삶의 의욕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키도 184에 무술도 많이 하고 특전사 경력까지 있으니까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었다고. 하지만은 막상 제가 저는 장애인에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를 막 뚝 끊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나를 이제 필요로 하지 않고 나는 이 사회에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심해져서 집에서 또 처박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아는 체육관 관장님의 승급 심사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저의 꿈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 몸이 불편하지만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무술 관장이 한번 되어보자. 그래서 체육관을 열었고 저는 체육관을 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칠 각오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는 멈칫하는 거예요. 제가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걸어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제 모습만 보고 그냥 바로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한 초등학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관장님 같은 장애인한테는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낸 돈 환불해 주세요. 어른도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몇 배로 그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어떤 때는 한 명 가리킨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구했습니다. 하루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상담을 했는지 단순하게 상담만 받으러 온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눈에서 레이저 광선을 막 쏘면서 상담을 하니까 이 여자분께서 얼떨결에 3개월을 긁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는 무슨 정신에 이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환불을 해 나가셨어요. 하지만은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제가 몸으로 사람들을 못 가리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면서 가르쳐 준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또 하나는 홍보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알아야지 오기 때문에 현수막과 전단지를 찍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으면 저는 차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없을 때 나가서 현수막을 붙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현수막 하나 붙이는데 20분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현수막을 보면서 사람들이 1명, 2명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폭설이 쏟아지고 소나기를 맞으면서도 현수막과 전단지를 너무 신나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신나게 붙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노관장, 그렇게 고생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성공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홍보를 시작하였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한테는 뭐라도 배우면 배우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늘어났고 저희 체육관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될 때는 제가 220명까지도 회원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철저하게 지킨 거는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체육관보다 가장 먼저 문을 열었고 가장 늦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가슴에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저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원수가 몇십 명이 늘어나고 수입이 얼마가 늘어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제가 무술관장이라는 인생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그 편견과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노력해보세요. 정말 내가 더 이상은 할 게 없다. 더 이상은 뭐라도 생각해낼 게 없다. 이럴 정도로 노력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의지의 사나이죠. 네.
그런데 결국은 무술 때문에 특전사를 가게 됐고 특전사에서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무술에 대한 원망도 생길 수 있고, 아이 난 정말 이제 무술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안 그랬습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는 네.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특전사 생활과 무술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고요. 다음에 저는 제가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저를 일으킨 거는 군인 정신과 이 무술을 하면서 익힌 그런 여러 가지 정신 자세를 통해서 이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그 꿈이나 계획도 무술에 관한 걸로 계속 가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희망을 얘기하고 어떤 운동의 재미를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제 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쉬지 않고 또 운동을 계속 하시니까. 네. 오늘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노우주 씨였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